도젤입니다. 스쿠터냐 매뉴얼이냐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2부입니다. 지난번에 스쿠터와 매뉴얼 바이크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지를 고민했고 이제는 무엇을 사든지 어떻게 사느냐 일만 남은 것이죠. 저는 오늘 진짜 완전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영상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바이크 입문자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가정하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쿠터냐 매뉴얼이냐 일단 결정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직거래를 할지 아니면 센터에서 살지를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종인데도 가격 차이가 매우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를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와 같은 기종인데 직거래가 훨씬 싸네 하고 덥석 물었다가는 엄청난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가? 네, 일단 금전적 문제를 접근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지 돈이 진짜 많았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라면 새 차를 샀을 겁니다. 그런데 직거래로 구매하면 센터보다 싸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매우 크죠. 자잘한 스크래치나 타이어 마모, 기타 전기 장치 등이야 바로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오일 누유나 엔진 결함, 사고로 인한 차대가 틀어졌는지 뭐 이런 것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핸들이 쏠린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아주 심하지 않다면 입문자 분들 뿐만 아니라 바이크를 탄 지 어느 정도 됐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녔다면 아, 이 차는 또 원래 이런 맛으로 타는가 보다 생각하며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살짝 틀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죠. 사실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이 이것저것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진짜 업자들이 맘먹고 겉에 깨끗하게 청소해서 개인 판매인 것처럼 끌고 나오면 이 직거래 끌고 나오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업자들이 이렇게 속이냐고요? 심각한 엔진 결함이나 차대가 틀어진 것은 부품을 사서 고치는 것보다 적당히 고쳐서 파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마진이 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차들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센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구매자가 계속해서 고장이 나면 환불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거래로 판매하게 되면 이후에 문제가 생겨도 환불도 안 되고 책임도 안 져도 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바이크에 입문하신 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새 바이크를 타고서 가다가 경미한 슬립을 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아씨, 바이크 위험하네. 나 바이크 팔아야겠다. 그때 붙잡아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바이크 구매를 바로 친구에게 사는 것이죠. 친구라고 해서 또 너무 싸게 달라고 하면 그럼 누가 팔겠습니까? 새로 산 바이크인데. 자, 인터넷을 뒤져서 적정한 가격을 흥정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인터넷에서 보통보다는 더 싸게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속을 일도 없고 겉에는 좀 스크래치가 났지만 안에는 깨끗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센터에서 사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문제가 생겨도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구매 과정에서 속인 것이 있다면 녹음을 해두었다가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인터넷 중고거래보다 수십만원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추천드리는 것은 직거래로 사기를 당할 경우에는 더 큰 비용이 수리하는 데 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돈 쓰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 100%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나는 바이크 타는 친구도 없고 센터에 가서 몇십만원 더 주고 사는 게 도저히 아까워서 나는 좀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정말 직거래로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최대한 괜찮은 매물을 살 수 있는 이 확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고된 지 2년 이내에 매물을 사는 겁니다. 1년 이내이면 더 확률이 올라가겠죠. 1, 2년 정도면 바이크가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택배용이나 배달용이 아니었다면 부품의 상태도 나쁘지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바이크가 3, 4년이 지났다면 좀 가격이 있는 부품이나 기타 소모품들을 갈아야 할 때가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게 산다 하더라도 장고장이 발생하고 부품 교체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비슷하거나 더 큰 돈이 나가게 되겠죠.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1편에서 추천 매뉴얼 바이크의 CBR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제가 CBR 125를 언급했던 이유는 바이크를 오래 타신 라이더 분들이라면 CBR 125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충분히 검증된 모델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스쿠터를 사든지 매뉴얼 바이크를 사든지 입문 초기에는 인지도가 있는 검증된 모델을 선택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높은 확률, 더 괜찮은 바이크를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지도가 높은 바이크는 그 확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죠. 자, 그럼 마침내 정리를 해볼까요? 상태가 좋은 바이크를 구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이 타던 새 바이크를 구매한다. 둘째, 앞날을 생각하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센터에서 안전하게 산다. 세 번째, 그래도 난 무조건 직거래다 하시는 분들은 2년이 넘지 않은 인지도가 높은 바이크를 구매한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모철에게 힘이 된다.